사라가 주말을 보내고 돌아간 다음 월요일 아침 면도를 하려고 클래식한 이 면도칼을 딱 들어서 크림을 묻히고 면도를 하려는 순간 면도칼에 핏자국 같은 게 묻어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얼굴을 막 다 살펴봐도 나는 상처가 없는데? 대체 이 피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 면도칼에 묻어있는 피의 비밀이 그녀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막강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맞선 세이치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누구야? 엄청 유명하신. Yo everyone. 당신의 뇌를 궁금하게 할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분이 뇌과학 쪽에서 이거잖아요, 이거. 최고지, 기절이지. 무엇이 여러분의 뇌를 궁금하게 할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뽑아봤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재밌게 하셔. 정말 신기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어? 여러분의 뇌를 궁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미션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너가 지더라도 그거는 너의 탓이 아니야. 뇌 탓이지. 별점 만점 과학실에서 탄생한 뇌과학 썰몬스터 뇌슐랭 세치형. Some legends are told, sometimes the dust turns to gold, but you will remember me. For centuries. Remember me for centuries. 당신도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 너무 무서워. 자, 그러면 뇌슐랭 세치어의 혓바닥 플레이 바로 시작합니다. It's Sun Time. 사실 여기 무대에 올라오고 나니까 되게 불안하고 또 앞에 주자 얘기가 사실 극찬을 받는 걸 들으니까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지금 솔직히 심장이 막 뛰고 있어가지고 준비했던 내용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 태도죠. 저럼 또 듣는 사람 마음이 열린다. 네. 친근하죠. 보통 사람을 공포의 상황에 몰아넣거나 머리가 하얘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는 여기에서처럼 100명의 사람이 날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하는 상황에 놓게 되면은 나는 너무 심장 뛰고 지금 무서워. 이게 피어 리액션이라고 그래서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도록 사람을 만드는 연구 셋업 중에 하나예요. 실험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실험의 한가운데 와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엄청 가슴이 뜹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절대 흥분하지 않고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제 얘기 시작이었구나. 얘기 시작이었어.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의 동요가 없이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격이 하나고요. 거짓말을 할 때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전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 사이코패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임스 펠런 교수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이분은 스스로가 사이코패스 대가고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났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도 연구를 하고 뇌 스캔을 뜨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뇌 스캔과 유전자 정보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심지어 조상의 자료까지 보니까 조상 중에 연쇄살인범이 여러 명 존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사이코패스가 맞았던 거죠. 아, 생각해보니 내가 보였던 반응들이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아. 어린 소녀가 죽은 그 시체를 보는 장면에 주변 사람들은 이 소녀가 왜 죽어야만 했지라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자기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는 거예요. 와, 드레스가 정말 이쁘다.
이 소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눈길이 같지 어린 소녀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했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의대 학생이었던 이 학생은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자기가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운 일을 털어놓은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화목한 집에서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화재로 전부 돌아가시고 나 혼자만 화재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살아도 되나? 내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었던 한 명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부모님이 타 죽는 걸 옆에서 봤어? 사람이 불탈 때는 어떤 냄새가 났는데?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제법 존재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였고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늘 믿고 내 옆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알게 된 일화가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알바를 하던 친구 중에 다니엘이라는 친구였는데 사실 이 친구는 너무 일도 잘하고 생긴 것도 훈남이고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모쏠이었던 거예요. 이성을 만나기만 하면 어버버하고 부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친구도 연애를 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야. 너희들도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줬죠. 사라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친구는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눈이 높았던 거네. 너무나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공감을 잘해주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기술도 재밌고 거기다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친구였던 거죠.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정말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어. 그랬더니 사라도 정말 너라면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평생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주말을 다 보내고 월요일이 됐는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PTSD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이코패스라는 증거를 발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증거? 사라가 주말을 보내고 돌아간 다음 월요일 아침 면도를 하려고 클래식한 이 면도칼을 딱 들어서 크림을 묻히고 면도를 하려는 순간 면도칼에 핏자국 같은 게 묻어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얼굴을 막 다 살펴봐도 나는 상처가 없는데 대체 이 피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 면도칼에 묻어있는 피의 비밀이 그녀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어요. 그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그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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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미스테리한. 회심의 무기를 들고 오셨군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스터분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악덕 기업만큼이나 내 주변에 혹시 사이코패스 있지 않을까라는 건 모두가 갖는 상상이잖아요. 네. 꼭 뭐 흉악범이나 어떤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글쎄 제임스 펠런 교수의 책에도 나오는 게 본인이 사이코패스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가 이게 맞고요.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뭐 연애를 잘하는 법,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법,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주 분위기가 많이 알고 있네. 예선을 통과한 세체는 바로 와우 대박입니다. 뇌실능 세치요. 뇌실능 세치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뇌슐랭 세치어의 후반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It's 썰타임! 축하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친구였는데 연애를 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라가 주말을 보내고 돌아간 다음 면도칼에 핏자국 같은 게 묻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많이 의심이 좀 있었어요. 평소에도 과학을 한 친구기도 하고 의대에서 일하니까 이 피가 대체 뭐지? 의대 실험실에 가져가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녀갔던 사라한테 물어보니까 사라가 울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얼마 전에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나와 함께 끝까지 이 불행을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어. 너와 나는 평생을 함께 한다고 너가 나한테 말을 했잖아. 싫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파르마 대학교에 발레리아 가졸라와 크리스티안 카이저스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이코패스들도 또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도 본인이 원할 때는 공감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죠. 그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야. 평소에 공감을 전혀 안 하는 것이 디폴트다가 내가 공감을 보여야만 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누구보다 공감을 잘한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나도 나의 공감 능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한 거였어요. 외과 의사는 칼질을 해야 되죠. 근데 누군가한테 칼을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이 되면 되게 끔찍하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하는 동안에는 공감 능력을 내렸다가 다시 공감 능력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공감해 줄 때 그것이 가짜 공감인지 진짜 공감인지 구분하는 능력이고요. 만약 저 사람의 공감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도 연습을 해서 공감하지 마세요. 연습이 필요해. 여러분이 공감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로 공감이 필요한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에게만 공감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공감에 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야 될 얘기였다.